네, 중국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상해 종합지수 안 좋습니다. 1%가량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오늘 약세권 내 흐름 상해 종합 2854.16포인트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백관열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투자증권 백관열입니다. 네, 중국 증시 좀 바뀌나 싶었는데 재차 오늘은 약간 이번 주 들어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증시 한 줄평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일단 정부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부양을 좀 강화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부양책이 지난주 후반부터 하나 둘씩 나왔는데 그 내용 좀 전해주실까요? 네, 일단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초부터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라든지 미중 관계, 양안 관계 이러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크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중국 인민은행이 금리를 시장 기대와 달리 동결을 하면서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기준으로 한 2,700포인트대까지 추락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친시장적이지 않았던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이제 리창 총리가 좀 뒤늦게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리창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서 보다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좀 증시가 지난주 화요일부터 좀 반등을 하긴 시작했습니다. 또 이에 더해서 중국 측의 공식 발표는 아니었지만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제 중국 정부가 2조 위안 규모의 증시 안정 펀드를 조성 중에 있다고 좀 보도를 한 점 역시도 증시의 좀 센티 회복에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중국 정부가 이제 주식 대여를 금지시키면서 공매도 제한에 나서기 시작했고 국유기업 이제 핵심 성과 지표 항목에서 이제 시가총액 관리를 좀 추가를 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는 경기 부양뿐만 아니라 증시 부양도 나서기 시작한 점도 좀 증시 반등의 좀 주요 원인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인민은행이 금리는 동결했지만 대신해서 지급 준비율을 예상보다 좀 큰 수준으로 인하한 점 역시도 증시 하단을 좀 지지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외신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2조 위안 정도의 증안펀드 조성을 당시는 검토하고 있다, 고려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공식적으로 지금 집행이 되는 건가요? 중국 정부에서 이제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은 있긴 있었고요.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시 안정펀드 조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지율 인하까지 카드가 여러 가지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좀 이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급준비율 인하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시장에서 좀 받아들여지고 있나요? 네, 일단 지난주에 이제 인민은행이 주요 통화정책 수단인 지급준비를 50bp 인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4회 인하할 때 동안은 25bp씩 인하를 했더라면은 이번에 인하 규모는 좀 예상을 좀 상회한 수준이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고요. 보통 25bp 인하할 때마다 약 5천억 위안 유동성 공급 효과가 있는데 이번에는 약 1조 위안 유동성 공급 효과가 투입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인민은행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다소 좀 신중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 중국이 이제 가장 시급한 처방은 아무래도 금리 인하일 텐데 왜 이번에도 좀 금리가 동결이 됐냐라고 놓고 보면은 좀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아직까지는 미중 금리 차가 좀 여전하고 환율 부담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좀 관망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중국의 상업은행이 예대 마진 우려가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대신 좀 지급 준비율 인하를 선택한 것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민은행은 통화정책 여력이 여전히 좀 충분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물가 회복을 시키는데 주력을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금리 인하는 시간 문제일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시기는 이제 3월에 개최되는 중국 양회 전후로 좀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 중국 법원 쪽에서 결국에는 헝다그룹에 대해서 청산 명령을 내렸는데 당시에도 그 디폴트 우려가 나왔을 때 시장이 이것이 도미노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결국에는 공중분해 결정이 나고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 그리고 또 헝다 쪽에서는 이 부분을 그대로 좀 받아들이는지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 헝다 이슈 좀 다뤄주시죠. 네, 이제 어제 홍콩 법원에서 중국 헝다라는 기업에 이제 청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헝다 측은 2022년 하반기부터 약 1년 반 정도
채권자를 설득하겠다면서 막 7차례나 청산 심리를 좀 연기해 왔는데 결국에 홍콩 법원층에서는 이제 구조조정 관련 진전도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결국에는 청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가 좀 고조될 수 있다라고는 해석할 수 있지만은 사실 어제 시장에는 큰 반응은 없었습니다. 일단 중국 헝다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20% 가까이 하락을 하고 이제 거래 정지 처분이 되었지만 어제 기준으로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강세 마감했고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헝다 이슈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년 넘게 좀 지속된 이슈였고 또 어떻게 보면은 청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방 요인으로 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번 판결이 홍콩에 상장된 중국 헝다라는 기업에 대해서만 좀 처분 명령된 거지 헝다그룹 전체가 아닙니다. 또 이제 중국과 홍콩 간의 협정에 따라서 중국의 본토 법원에서 최종 통과가 되어야지 청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헝다 측에서도 오히려 채권단과 소통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중국 정부는 이제 부동산 살리기에 힘을 쏟고 있는데 지금처럼 중국의 주가라든지 경기가 바닥에서 이러한 반등을 보이고 있는 변곡점에서 기업을 부도시켜버리는 이러한 찬물을 끼얹는 조치는 좀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번 이슈도 중국의 금융시장에 좀 큰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향이 일파만파로 확대되지는 않을 거다, 제한적일 것이다 의견 주셨네요. 그러면은 앞으로 중국 증시 살펴볼 때 이제 1월 말이고 2월 초고 하면 이번 주에 경제지표 많이 나올 텐데요.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중국 경제지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내일 1월 중국의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되고 있고요. 시장 컨센서스상 이제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좀 위축 국면에 50 아래에 위치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기 연휴인 이제 춘절이 2월에 있기 때문에 2월에는 소비라든지 생산, 투자 같은 이러한 주요 실물 경제 지표가 발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번 PMI 지표에 좀 더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PMI 반등 여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이슈들이 많습니다. 지금 중국 경기가 워낙에 퇴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카드를 꺼내들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증시 상황도 그렇고요. 바로 반등을 V자로 끌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어제 오늘은 다소 좀 힘든데요. 앞으로 이 PMI 경제지표라든지 계속 중국에서 나오는 이슈들도 쫓아가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투자증권의 백관열 연구원 함께했습니다.